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버스터미널 개발 과정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에 대해 세대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를 놓고 광주시와 신세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정신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에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우주산업의 역사를 담은 전시가 선보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유입보다는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과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안서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주거시설의 세대수를 늘리고 싶다는 건데 광주시는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제출한 버스터미널 개발 계획안입니다. 터미널은 지하로 옮기고 이를 포함한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 백화점을 확장하고 호텔과 주거시설을 짓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검토해 그해 10월 터미널 사업 부지를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척은 없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서를 아직 광주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수익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시설에 516세대를 짓기로 당초 시와 협의했지만 주거 면적을 늘려 800세대까지 확보해야 수지 타산이 맞다는 겁니다. 안 되면 호텔 등급을 낮추는 등의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516세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했고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뒤 우선 협상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애초 주거시설 자체에도 부정적이었지만 사는 곳과 즐길 거리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에 최소 주거만 허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5.2%에 달해 있고 미분양 주택도 5,728세대로 우리 시는 주택 공급의 민감성을 고려했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입니다. 광주시는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시와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 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수 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백지화는 생각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제안서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지침상 사업자가 협상 대상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즉 올해 10월까지 제안서를 내야 하고 이후 본협상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35에서 55km에 달하는 강한 봄바람마저 불어들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봄비가 지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매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특히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이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3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지나며 5월 정신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건데요. 천홍희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헌법 전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전문에는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가 1987년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겪으며 광주 5월 정신이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와 국회의원 30명 등은 서울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국가폭력에 국민들이 목숨 걸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5.18은 헌법적 가치가 크다고 봤습니다.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쿠데타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저항권을 행사한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후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이 보여줬던 저항 정신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됐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이익을 얻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를 통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대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5.18 대국민 토론회 참가자들은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광주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지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 과도정부를 출범시켜 대연정, 개헌,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의 길을 위해 대의 앞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은 최근 중앙당 조직국이 담양에서 현장 조직 실사를 했고 이는 당무감사가 아닌 재선거 패인 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재선거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후보에게 고전한 영광군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자기 전 늦게까지 스마트폰보다 늦게 주무시진 않으셨나요? 밤 늦게까지 쇼폼 콘텐츠를 보다 다음날 피로감을 느끼는 경험, 남 얘기 같지 않은데요. 쇼폼 콘텐츠의 강한 중독성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옮기는 대학생. 올해 대학에 입학한 소연 씨는 스마트폰 쇼폼에 중독돼 있습니다. 맛집 소개부터 상품 광고까지 화면을 쉼없이 넘기는 소연 씨는 불쑥 튀어나오는 자극적인 영상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사용하는 쇼폼이거나 이제 SNS다 보니까 좀 노출이 있는 영상들도 종종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잠깐 보려고 킨 건데 이렇게 계속 볼 바에는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청년들은 특히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쇼폼 시청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매일 자기 전까지 계속 보다가 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든,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성인 위험군 가운데 20대는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중 쇼폼 콘텐츠의 주 이용 비율은 일반 사용자군의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쇼폼 콘텐츠에 중독될 경우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영상물 빨리 접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뇌가 반응하는 게 점점 짧아져요. 네, 그러면서 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고. 쇼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디지털 중독 자가진단 키트 개발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지털화해서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은 쇼폼 중독을 예방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길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달 3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제15회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우주터미널을 지나 도착한 스페이스 뮤지엄. 거대한 우주 발사체가 전시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엔진도 눈에 띕니다. 실제 하늘을 날았던 누리호의 발사 테스트용 75톤 2단 엔진입니다. 올해 고흥 우주항공축제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부터 누리호까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도전과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각종 그 부품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누리호 2단 엔진과 그다음에 1단 클러스터 엔진을 국민들에게 이번에 전격 개방을 하게 됩니다. 축제 기간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나로우와 누리호를 쏘아 올린 국내 유일 우주센터로 평상시에는 통제구역입니다. 올해 관람객 7,600명이 사전 예약할 정도로 관심이 큽니다. 카이스트 행성 탐사 로버, 천문 관측, 우주 식량 시식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계 7대 우주 강국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주항공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보고 체험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올해 15회를 맞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 문명에서 우주 문명으로란 주제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대에서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7월 인구전담부서와 TF를 구성했는데요. 이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생활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내용인데요. 여수시는 우선 인구 유입보다는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과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전국 공통의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지역 정책과는 괴리가 큰 만큼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특성은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등록 외국인 수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인구 정책의 방향을 인구 유입 노력보다는 인구 유출 방지에 두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생활 인구 확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구 전담부서와 TF를 꾸린 여수시는 이처럼 인구 감소 대응에 주력하는 인구 정책 추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또 인구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구 교육이나 인구 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인구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지방 소멸과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수시는 특히 새로운 생활 체감형 인구 정책의 근간을 청년과 외국인에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이나 청년 부부를 지원하는 시민 체감형 신규 시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6월에는 영암군에 이어 도내에선 두 번째로 이민 외국인 지원센터를 건립해 외국인 유치에서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나 생활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제도 보완의 시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청년이 함께 우리 여수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원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인구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인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6개 단체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공대 운영을 위해 연 200억 원 지원을 명문화했지만 올해 1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한 수준인 연 200억 원 이상으로 즉시 지원을 정상화해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어제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영호남 지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과 더불어 동서간 철도망이 연결돼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말 개항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가 신공항의 밑그림인 기본 설계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을 무려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하지만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기본 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착공 후 9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존 국토부가 제시한 7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공사 비용도 국토부가 제시한 10조 5천억 원보다 무려 1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사 기간부터 예산까지 국토부 제시안을 모두 무시한 기본 설계입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즉각 기본 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설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입찰에 들어가겠다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연히 84개월로 지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공기가 좀 빡빡하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부산시와 국토부로선 협상 말곤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가까스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국토부는 오히려 사업자에 끌려가고 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깨더라도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지는 건데 최근 6.3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안을 내건 부산시로선
1단계 개항 일정 차질이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84개월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아직은 계획된 개항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개항 연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그제는 산업재해 예방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또 내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58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노동계는 여전히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이달 초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페인트 칠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중순에는 6층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50대도 화단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일에는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3명에게 잿더미가 쏟아져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장이 다쳤을 때 그 가정은 그 이후의 삶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89명. 전북으로만 한정해도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2년 안전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의 선고가 나왔지만 실형 선고는 1건에 그치고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하고 보고한 데 그칠 게 아니라 위험한 작업 방식인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게다가 산재 인정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 조사 기간도 2019년 513일 수준에서 재작년 95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산재 여부 판정이 오히려 갈수록 더뎌지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부상을 극복한 노동자를 응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노동계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과 중처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1982년 경남 의령에서 하룻밤 사이 90명이 죽거나 다친 우순경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경찰관이 벌인 최악의 참사인데요. 43년 만에 경찰 고위 간부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의 한 마을, 상여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영정 앞에서 통곡합니다. 1982년 4월 26일 의령 경찰서 소속 우범군 순경이 4개 마을을 돌며 총과 수류탄을 난사해 주민 56명이 죽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단기간 최다 살인으로 기네스북까지 오른 참사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식, 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참말로 경찰을 보면 내가 눈에 보기도 싫었습니다. 솔직히로. 이제야 그게 비긴데 잊히지를 안 하고 내가 가면은 잊힐란가. 사건 발생 43년 만에 경찰이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열린 첫 위령제에는 유족들의 반대로 경찰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경찰이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하자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43년 만의 사과에 유족들은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한 게네 이제 참 반분이 풀리지. 실제가 뭐 솔직히 여태까지 경찰은 우리도 상대를 안 했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뭐 무슨 말할 거리가 없단 말이야. 경찰의 사과만큼 중요한 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 회복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제대로 된 배상은커녕 사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가가 저지른 사건이다. 군부 처리가 국가적으로 정당했는지, 다음에 그에 대한 그 보상이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의령군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유족들이 염원하는 얼음 4.16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우리 지역의 박상웅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번 위령제에서는 지난해 만들어진 위령탑을 둘러싸고 조성된 추모공원 준공식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유족들을 따로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5.18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5월 한 달 동안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방됩니다. 개방되는 곳은 응급실과 1층 복도, 마당 등으로 다음 달 3일부터 무료 해설과 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부상자 치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행렬이 모여들었던 장소로 2014년 서남대병원이 폐교하며 문을 닫았지만 5.18 사적지로 보존 가치가 있어 2020년 광주시가 매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조한 대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연일 발효 중이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35에서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겠습니다.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상으로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이른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 8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 26도, 광양의 낮 기온 23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면서 낮 동안은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또 한 차례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